안녕하세요. 땅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안성의 2차선 도로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연락이 많이 옵니다. 내용은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3, 4년 전 핫했던 안성의 메인 입지들이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시국이 흉흉하니 현금을 보유하고 싶으셔서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은 토지를 팔 때가 아닙니다. 살 때입니다.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내려가는 시장에 투매함으로써 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요즘, 지금이 적기인 곳이 있습니다. 대기업인 현대기아 전기차 연구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것도 대단한데 2차 전지까지 이곳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안성의 제5산업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5산업단지 옆에 있는 4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업들이 이곳을 다 메울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어버린 곳인데요. 바로 사산단 옆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5산업단지를 보시면 이미 조건부 승인이 났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공사를 현대에서 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토지 투자는 시골일 때 사서 시골인 상태일 때 파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운 입장 IC가 생기는 이 서운면 5호산업단지 인근이 그렇습니다. 그럼 안성시의 자료와 언론 보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 종합적인 자료를 해석해보고 어느 포인트가 좋은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해놓은 4산업단지와 5산업단지인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곳에 서운입장 IC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로고속도로인 평택 제천간고속도로와 세로고속도로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나는 남한성-제이시 인근까지는 지금 이미 차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라인, 특히나 이 IC가 이곳에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는 물동량 차량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이 57번 도로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위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셨던 이 동신산업단지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는 SK 하이닉스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올라가는 이 325번 도로 라인이 지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완성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아래쪽에 있는 서운입장 IC 인근, 그리고 남한성 IC 인근이 굉장히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후광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굉장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려웠던 부분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통팔달인 동서남북 어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남한성 IC와 서운입장 IC는 이 위쪽에 지금 안성맞춤 IC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나온 안성자치신문 보면 현대차 안성에 배터리 양산 라인 만든다, 설비 발주 초일기라고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산업단지의 배터리 양산 라인을 갖춘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모빌리티 알파 라인 안성센터로 불리는 곳에 이 생산 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성의 제5산업단지 같으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경기도시개발공사와 안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인데, 기존의 입주기업들을 찾지 못했다가 이제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서운면의 입지 그리고 이 서운면의 급지가 바뀌는 것을 이미 경기도와 안성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었다가 작년 1월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공사 현장 모습을 간략하게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 영상은 제가 2월 중순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한 2달여가 더 지났기 때문에 가보시면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언론 보도에서 이미 안성 배터리차 공사 시설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오산단을 추진했는지 안성시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안성시 우선 추진 과제를 보면 5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산업단지 추진은 기존에 여러 번 변경된 내용 앞에는 다 빠졌고요. 이 뒤쪽 실제 추진한 계획들 내용들을 쭉 보면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여기 보시면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변경 고시가 쭉 진행이 되었었고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쭉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평가 그리고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2018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변경이 됐고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안성시에서 아무래도 현대기아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계, 자동차로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산업시설 용지였지만 이제 창고 운송, 기계, 자동차로 이렇게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22년 12월 28일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이미 물밑에서는 안성시에서 대기업과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2024년
2024년 5월에도 또 한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2024년 7월 24일 날 전기자동차 연구개발시설로 바뀌면서 완성시에서 공식적으로 현대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게 라는 절차까지 왔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지금 이 입지를 보시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게 생기면서 이 산업단지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보시면 특히나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에 붙어있는 이 남한성 IC 인근에 2공단과 3공단이 있었는데, 이곳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꽉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단부지 같은 경우도 전부 산단부지가 분양이 끝나고 이제 이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소위 지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런 산업단지 부지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2산업단지와 3산업단지, 그리고 지금은 비어있지만 4산업단지도 이제 당연하게도 이 입지가 너무 좋아짐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평택 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J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일대에는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 지역 라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단이 4산업단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IC 인근에는 보통 보면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산업단지에 대한 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전체적인 수용 퍼센테이지도 퍼센테이지지만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기본 회사 자본금 자체도 예전에는 3억에서 5억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전체 금액 대비 10%가 있어야, 10% 정도에 되는 법인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림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구역 라인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일반적인 이런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땅들을 수용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로고속도로인 서울세종과 가로고속도로인 평택 제천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JC 인근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측은 한남정맥으로 인해서 거의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위쪽 라인은 지가도 높지만 이미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7번 도로 라인은 앞으로 이 서원 입장 IC 인근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도로 라인이 되고 메인 도로 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IC 인근에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이 57번 도로 라인 왼쪽은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일부 계획관리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일부 이제 자연녹지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시골 같은 곳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어떤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계획관리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보다 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생산관리, 도로변에 붙어 있는 자연녹지가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원형지 토지 투자는 메인 도로의 줄기를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색깔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한 녹색 라인은 도시지역 내의 자연 녹지나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관리지역인데, 이런 도로변에 있는 작은 땅을 사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이 뭐냐면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냥 접도구역은 건축 제한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토지 이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57번 서원입장 IC가 생기는 도로 라인인데, 이렇게 키워보면 도로변 옆으로 뭐가 잡혀 있냐면 국유지도 국유지지만 이렇게 노란 선 라인이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접도구역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도로에 붙은 자그마한 땅을 산다고 할 때 이 접도구역이 너무 넓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자그마한 필지인데 지금 이곳 같으면은 접도구역이 일부 잡혀 있고 뒤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리 재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15m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건축 제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접도구역 안쪽으로는 건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접도구역 바깥쪽에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너무 얇은 땅이라면 접도구역에 대부분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이 57번 도로 라인에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 너무 가까운 곳은 또 허가사항 때문에 좋지 않지만 한 500에서 한 2km 안쪽으로 굉장히 IC 주변으로 좋은데,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은 많지 않으니까요. 오른쪽 보시면 뭐가 있죠?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뭐가 괜찮냐면,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있어요. 이 라인들을 보시면 취락지구라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은 건폐율이 60%,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원형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2층, 3층, 4층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IC 근처에 영세한 기업이나 30평에서 60평 정도의 창고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인 줄기에 있는 도로변에 붙은 땅들보다, 물론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요, 메인 지역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땅들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잘 되어져 있다면 4m, 3m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잘 확보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취락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메타 도로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C 주변에 내가 도로 붙어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데 덩치가 너무 크고 10억에서 거의 20억 사이에 큰 자금이 들어가고 나는 적은 금액으로 어떤 땅을 사고자 하실 때는 취락지구를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